걸어보니까 육두단계도 다 돼갑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하고 뭐 할까요? 서울은 관광경 하고 있는데 뭘 하지? 법성계. 네, 법성계? 예. 예. 화엄경 법성계. 예. 좋습니다. 화엄경 법성계가 나가죠. 짧은 건 안 하고 짧은 거 안 하고 순방 고르고. 그리고는 서장을 할까? 대종고. 대정도 예. 아주 간화선을 상시자. 그게 도움이 되는 게 간화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확 깨버릴 수 있거든요. 그것도 완전 뭐 원전 원조니까. 서장에서 이런 말이에요. 선은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그거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뭡니까? 남학향이잖아요. 마주보고 앉아있는 걸 보고 앉아있다고 되나? 그렇죠. 그게 그 말 속에는 숨은 뜻이, 앉아있다고 깨구리가 마법을 부린다고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이 원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네가 붙여면은 돌아다니고 붙여치서 해야 붙여야지 그 앉아있다고 붙여되냐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그 앉아있다고 붙여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잠깐 보시고 대구는 서울처럼 그 내가 내려오는 시간에 구애 안 받으니까 참 좋아요. 법회 법담도 이렇게 뭐 대구는 또 뻑하면 한 시간만 하면 대충 다 가잖아요. 뭐 질량은 좀 멀지만은 서울은 멀면은 3시간씩 가거든. 그래 일찍 끝내야 돼.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을 못 먹어. 이카마 5만원, 3만원이거든. 대구는 이카마 만원, 기껏해야 10,000원 하면 되는데. 차 갖고 오셨어요? 네. 차가 편해요. 편해요. 그렇죠. 익숙하게 편하죠. 익숙하게. 네. 절로 들어오면 올림픽 대회가 이런 넘어오는 게 빠르겠네요. 자, 올림픽 그 경기장 쪽으로 가. 아니요. 그러면 또 경산으로 나가야 되니까. 아니, 오다가, 오면은 영대 내거리라고 쭉 오잖아요. 신천대로에서 북대구간 시에 내리던데요? 고속도 타고 내리는 거야. 네. 그럼 빠르네. 그럼 빠르네. 그냥 그러네. 북대구간 시에. 난 질량으로 막 해갖고, 경산 이러고 오는 거. 아. 바로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집이 그럼 근처인가 봐요? 예. 시야 가까워요. 질량고등학교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 송경원이라고. 거기에서 저희 집 근처. 송경원이, 경호이가 퇴직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 계속 있었잖아. 내가 한 10년인가 13년 전에 내가 대학교 교직원, 우리 대학 갈 교직원 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경호하고 자취하다 하래. 그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때 벌써 이미 머리가 까져가지고 60대가 보였어요. 편하지? 내 편합니다. 내 편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뒤에 켜주세요. 예예 우리 반짝반짝 그래, 이제 아무 때나 물으면 돼요. 아프게만 물지 않으면 돼요. 아프게만 물지 않으면 아무거나 물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냥 어디 가다가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이 본래에서 모든 게 지금 제가 우리가 보통 쓰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본래에서 다 합법이라는 것이 네, 그거잖아요. 그거죠. 그렇죠. 다 하나씩 네. 나오죠. 그렇게 딱 그게 들고 나니까 제가 이제 뭐 시비분별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리가 탁 되죠.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분리가 딱 되면서 그게 이제 저도 선망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그 밭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걸 다 팔아서 그거를 그 밭을 다 샀다는 말,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면서 오늘 지인이 어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엄마가 자기를 어릴 때 돌보지 않았던 것도 참 고통스러운 큰 게 있었다.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오면서 제가 좀 통화를 했어요. 하니까
말씀 수행을 할 때는 내가 그게 민영법이 저는 뭐냐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가 떠오르는 좀 닫아보세요. 저쪽 소리. 그 자체가 그 상황을 내가 불러왔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뭐 상황을 불러고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이거를 상황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는 게 뭐 어떻게 뭐 원인이 어떻게 됐고 뭐를 불러고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지난 그 화요일 날 서울에서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일체처라고 해요. 일체처이 무심하다. 일체처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육체는 정식이 없잖아요. 그게 육체는 뭘 못 느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부 다 정보만 보내지 느끼면 되니까 일체처를 만나는 건 생각이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생각이 닿고 늘 닿는 것이 일체처예요. 그러니까 일체처가 매 순간 바뀌는 거죠.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한 방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면 일체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일체처는 한 번에 한순간, 한 번에 하나를 만나거든요. 우리의 인식 기능은 멀티를 못해요. 만약에 멀티를 해버리면은 생각이 혼동이 와가지고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씩 해야지 생각이 딱 줄기를 들고 다루다봐야 사람이 바르게 생각하는데 바른다는 것은 옳고 그름 뜻이 아니고 길을 가도 똑바로 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한목에 들어가 섞여버리면은 길도 못 찾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기능은 한 번에 하나씩 해요. 정보는 열려있으니까 우리 눈을 감고 다 들리고 냄새하니까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한목에 광범위하게 들어오지만은 그걸 처리하는 능력은 한 번에 하나예요. 다만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께서 말하기를 생각을 차라리 7,000번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빨리 하는 이 슈퍼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우울한 기분에서도 막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울한 생각을 깔고 다른 생각을 얹어서 멀티를 하는 게 아니고 우울, 다른 생각, 우울, 다른 생각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우울, 집 생각, 우울, 가스 생각, 우울, 차 생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게 계속 되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우울이라는 생각이 이어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한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일체처가 달라져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고부간에 특히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안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부모가 싫어서 가는 건 별로 퍼센트가 낮아요. 왜 안 모시냐면은 자기가 같이 다 그렇게 서로 어릴 때부터 다 달리 사는 사람 생활 습관 다르고 또 남의 부모님 아무리 시부모라도 그래서 자기가 그 시부모를 진짜 자기 부모처럼 평생을 여유하게 같이 모실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없어서 못 모신대요. 그게 가장 크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생각이라는 게 한 번에 한 바퀴 못 하면서도 빨리 가지고 과거, 미래, 현재를 다 도맡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한 번에 한 번만 만나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에 한 번씩만 해결하면 돼요. 그때 만날 때만 해결하면 돼. 근데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냥 시비 놔라. 네가 바로 붙였다 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은 내까지 이게 계속 부처 같은 생각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야. 깨달으면 상을 받쳐놓고 지를 다 집어 맞춰가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 매 순간 거기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원인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을 해결해버리면 돼. 그럼요. 현재에 사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그게 바로 과거 신부가 현재 신부가 미래 신부가 됩니다. 그게 뭐 아들도 그런 말 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거는 과거에 그걸 싫어했을 때 마음이고 지금 그걸 이해해버리면 아무런 데미지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그걸 이제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래도 물론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말은 그렇게 해도 못 지우는 사람한테는 내면을 치료하듯이 그 체면 치료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시간이 또 문제 안 삼으면 되지. 사실 생각이라는 것은 문제 안 삼게 되면 자꾸 섭을 들이면 또 안 삼게 돼요. 왜냐면 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때 많이 되나. 그렇지. 이 두드리는 그것도 그냥 지금. 그냥 지금이에요. 그럼요. 모든 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지금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선사가 다리에 서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고 다리가 흘러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 흘러가면 매 순간만 있다면 존재하는. 그 거꾸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가는 거지만 내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인연을 내가 만나고 있다. 그렇게 찰나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매 순간 넌 찰나가 존재하는 거야. 우리는 매 순간 정지되어 있죠, 사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제 인연이 바뀌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만 사실 거꾸로 의미를 보면 그냥 그러는데 우리가 인연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고 다리가 흘러가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서 아무 문제 없어. 공안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미 뭐 학기간 공무원이 다시 공무원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1700공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12업 살아가면 그거 다 알아봐. 깃발이 흔들리느냐, 바람이 흔들리느냐. 합리적인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정당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해능선사는 바로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그 이성적 질문의 맹점을 갖다가 뒤통수를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움직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깃발은 자기가 흔들리는 것도 모르고 바람도 자기가 흔들린다는 의식이 전혀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흔들린다는 말을 여기 말했다가 스스로의 언어의 삭됨에 미혹이 돼가지고 모양이 말을 그냥 운전이 되어버리니까. 네. 그렇죠. 사실 뭐 경주에 지진이 왔지만 그 지진도 우리가 쓰는 말이지. 그렇죠. 땅 자신은 흔들린다는 의식이 전혀 없죠. 그럼 우리가 흔들린다 그러는 거지. 그 자체는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입체가 하나다. 그렇죠.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지 않느냐. 그 모든 만 가지 분별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안 선생님 얘기도 그렇게 해서 그 바람이나 깃발, 땅은 정식이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 말이 근본적인 맞지만 우리는 4.3 외국에 우리는 또 우리끼리 살아가니까 일단 흔들리는 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리면 당연한데 왜 그걸 문제 삼느냐. 이제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걸 문제 삼는 것이 네 마음에 흔들리는 거다. 그것 때문에 모든 분별이 일어난다. 문장성은 그냥 그렇게 그런 거지. 이 얘기죠. 그래서 흔들린다는 자체까지 거부할 그렇죠. 거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주어진 경험이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왜 홀로그램이 만드는 예.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볼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제 2차 생각이 이제. 생각을 얹으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크게 원망을 안 해요. 보통 사람이 하는 일거리를 갖다가 왜 원망하냐면 알아들을만 한 놈이 그런다 이런 거거든. 그게 뭐냐면 의지를 하는 거예요. 내 결정을 상대방한테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이 알아들을만 한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불편하다 이거죠. 근데 의지를 안 하면 지가 뭐라고 하긴 말든 내가 불편 안 하지. 그런데 자연재해는 정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안 하잖아요. 태풍이 안 오기를 물론 바라긴 하지만 왔다고 지나갔다고 해서 에고 그러지 끊어면 태풍 가고 말지 그거 막 원수 갚으라 그러고 뭐 빚받으라 그러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봐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며칠 어제인가 어제구나 TV 보니까 저 봐요 저 봐요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이 없이 그런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법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을 못 쓰겠으니까 편하게 살아야 돼요. 편하게 살려면 시비 안 되거든.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매번 그렇지만 언어의 의미 예. 이게 참. 그러니까 그렇죠. 언어에는 언어가 없다. 언어에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쓸 뿐이에요. 소통하기 위해서. 사실 또 그림이 또 저기지만 저는 이제 그림이 그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쁘다 하고 물어놓는 거죠.
의미가 있는 예,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불상보고, 그러니까 그냥 동상일 뿐인데, 부처님이니까 막 이러는 그 거죠.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건 있을 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마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대법인데 대가 있으니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빛나는 거지. 맞아요. 우리 없으면 지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인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 있는 거고 악마가 있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그 간단하면서 예, 고통도 마찬가지로 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고통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고통에 벗어남이라는 생각도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통이라고 의미를 지으니까 고통에서 벗어난 행복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착하다, 네, 선하다 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대법 이 안에 삼가의 그 법문하고 36대가 이 우주 전체를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렇죠. 인간의 모든 조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인연 일을 다 얘기해 놓은 거죠. 그 대법이라는 것은 그냥 낮과 밤이 있을 뿐인데 예. 그냥 그냥 낮과 밤이라 해보면 됐겠는데 낮은 좋고 그 중요한 건 2차 두 번째 하자니 문제라는 거죠. 그냥 낮과 밤이 있으면 뭐 밤에 일하고 자면 되고 낮에 일하면 되는데 밤이 왜 이렇게 짧로 낮이 왜 이렇게 기노 이렇게 의미를 붙이면 또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양변을 쌍으로 되어서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를 붙이는 것이 전다 그냥 연기로 그냥 쌍으로 있을 뿐인데 너희들이 이름을 붙이니까 시끄럽다. 그게 바로 깃발을 흔들린다는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대국 자체도 예, 바꾸기 또 필요해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의미를 따라 붙이지 마라. 원래 다 사실 낮과 밤은 우리가 의미를 붙일 때 있긴 있잖아요. 있고. 양변도 이쪽도 의미를 붙일 때 있지만은 거기에 의미를 붙이게 되면 이게 모양이 되고 고마가 시비가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이것도 손과 손바닥이 한 손에서 나왔잖아. 그 양변 다 열어버린다. 다 한 번씩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일치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구별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어째 바람이 불어 깃발 흔들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마음이 안 드는 얘기야. 그걸 토론 상호에 이제 그게 예. 수업은 한 시간 잘 배우겠지만 그렇죠. 선생들이 그게 학생들을 망하게 망하게 하는 CD 분별을 훈련하는 그렇죠. 진짜 토론 안 좋은 것 같아요. 토론 안 좋죠. 그 말을 훈련하는 재미있는 좀 육조 단경에서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뭐 법을 논한다고 그 법 있나. 네. 이거는 진짜 법을 논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의 선지식의 말을 계속 듣는 게 진짜 수행이라. 그 토론하면 아니 서울 가보지도 않는니 앉아가 아마 서울 얘기해봐야 뭐 거기서 뭐 답 나오겠어요? 들은 소리 가지고 사진 보고 지금 다 그렇거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특히 술집에 가면 야 그거라면 안 돼 이래 돼 그거 전다 그러거든. 다 거짓말이다. 제가 그 결정장애가 있거든요. 예? 결정장애. 결정장애. 그래서 빨리빨리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 이제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에 되게 마음이 정말 많이 변하는 당연하죠. 말까 어디가 그런데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시비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도 결론 나잖아요. 안 가든. 네, 그렇죠. 결국 결론 나거든요. 시비만 안 하면 그럼 시비만 안 하면 돼. 시비만 하면 결론만 남지. 시비 안 하는 게 버릇되면요. 나중에는 시비했다는 기억도 없어요. 그때뿐이라. 거의 기억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이나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뭐 결정장애를 하든, 뭘 하든, 내가. 그래도 잘 살아가잖아요. 네, 판단만. 아무 문제 없어요. 결정장애라는 재밌는 말이에요. 네. 처음 들어봐요. 나도 처음 들어. 결정장애. 물 한 잔. 대부분 사람이 결정장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가져가는데. 정도 차이는 있지만
네? 결정장애가 대부분 나도 결정장애 많아요. 그렇죠. 판단을 늦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못한다는 거죠. 아, 저는 스푼 판단하는 걸 빨리빨리 못한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생각이 많다. 네. 다른 말하면 생각이 이만큼 많다. 장고로 가서 제일 빨리 나니까. 생각이 많다. 아, 저는 생각이 많으면 궁리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디 갈지. 예, 그러니까 뭐 어디가 다른 좋을지. 생각을 붙이는 거죠. 이걸 하면 어떻게 어디가 될까? 좋을까? 머리 하면 이럴 텐데 뭐 이런 거. 아, 예, 덥석이가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단순 무식한 사람이 결정을 잘해요. 그렇죠. 생각이 안 복잡해가지고. 진짜예요. 손들은 근데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치밀하고. 결정이 느리고, 그런데 또 이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또 덜 격해요. 그런 거. 빨리빨리 이제 한쪽 다 안 치우치고 여러 가지 생각하기 때문에 좀 순한데, 생각이 단순한 사람은 그래서 단순 무식이라는 게 통하는 거야. 근데 친구가 이런 옆에 있으면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아요. 요 너무 완벽하게 다 그러면 하니까. 그래서 완벽한 스타일. 두 사람이 여행을 한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하면 분별 안 나면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되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렇지. 아무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잠에서 야 이때까지는 이렇게 내가 그렇지 열흘간 이제 단식을 했잖아요. 단식을 하다 했는데 못했어. 해도 자꾸 안 해도 못해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인연이니까. 그럼 또 다음에 또 하면 되고. 평생 못하면 그냥 죽으면 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뭔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면은 그 공간이 빛나는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다른 일을 분명히 해요.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도록 인연이 계속 일감을 몰아다 줘요. 인간은 일의 기계예요. 뭘 해도 돼요. 가만히 누워있죠. 가만히 누워있으면 공간식을 다 하고 TV고 다 하잖아요. 몸으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아니지만. 아니잖아요. 아니, 계획을 잡아놓고 안 하면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그걸 이제, 그게 네. 뭐냐면 빈 공간, 헛됐다. 네. 이거든. 다들 망상이라. 딴 거 해요. 다른 거 분명히 한다. 단지 하고 싶은 걸 못 했다는 건 이제, 그게 이제 섭섭한 거지. 근데 그걸 알고 나면은, 다른 것도 하나를 알고 나면, 뭐 안 해도 별로 없군. 이렇게 되면 이제 섭섭함도 없었어요. 아무거나 또 그냥. 그게 일체치 무슨 이지. 여행 어디 갈까? 여행 안 가도 관계없다. 그렇죠. 아무 상관없지. 결정 자체를 안 해도 관계없다. 그런데 계속 그게 뭔가 미련이 있으니까 안 해야지 이래놓고. 근데 미련 있는 건 상관없어요. 미련이 있으면 결국 가게 되겠죠. 그 기억하게 되죠. 네, 그러면 되죠. 그렇죠. 그것도 시비 안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법으로 볼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요, 법으로는 완벽합니다. 하나의 오류가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인연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뭐 내가 70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낯으로 될까? 뭐 이런 것은 최고의 망상이죠. 망상이죠. 정말로 망상이죠. 최고의 망상.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너는 인생의 목표도 없는 거야. 그게 바로 그걸 우리를 자극한 게 그 교육 헌장 아닙니까? 우리는 역사에 민족 주목의 인성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아닙니까? 그거 써가지고. 올림픽 나가 금메달 따야 되고 뭐 그렇지. 그렇죠. 실제로 내가 택시를 탔는데 10여 년 깨닫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0년, 12, 13년 전이구나. 탔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내가 그때 50도 안 됐을 때니까 50대 중반 돼 보이는 아저씨가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데 좀 얘기하다 마음에 대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아저씨도 마음이 많이 좀 통해요. 그러다가 보면 문득 아저씨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돼도 참 아직까지 내가 젊으니까 얘기하겠죠. 이 나이 대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러길래 내가 하지.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저씨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이러니까 그 말 다 알아들어요. 그렇네. 내가 살아왔네. 근데 신나게 봐. 뭐예요?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 죽었으면 또 죽고, 그 때가 내가 죽었잖아. 얼마나 완벽하나. 때가 죽을 때가 돼서 죽는데. 이 말을 못 하다 이러면 저런 망할 놈까지 몰라도 실제로 죽을 때가 죽는 때잖아요. 때가 내가 죽었는데 살아왔고. 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아요, 목사님. 아, 그렇네요, 목사님. 기분 좋게 가요. 매 순간만 살면 돼요. 우리는 매 순간만 살아도 사실은. 그럼 넘게만 돼 하기 싫어봐. 그럼 다른 인연은 와요. 그러니까 빈 공간은 없어요. 뭔가 좀, 그렇게 인연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오히려 비행기를 놓쳐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걸 떠내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갔다가 니를 못 만났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트에 가지 않는 길과 똑같은 거죠. 고등학교 2학년 건두식 국어책. 제가 한 2달 전에 접촉사고가 났었거든요. 벤치를 박았어요. 제가 그냥 코스트코에서 그냥 주차하다가 제가 혹시나 이랬거든요. 주행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생각하기에 제가 후진을 했으니까 나는 내 책임을 내리 생각하고 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했는데 병원에 옆에 꼭 비행기 타고 있었는지 병원비 270만 원, 펌프 270만 원, 토반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벤츠를 박았어요? 네. 난 그거 참 외제차는요, 민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샀는데 자 옆에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봐라 저래 알아봐라. 너무 괘씸하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도 불불해가 끓는 거예요. 등급도 14등급 제일 낮은 것인데 치료비가 270만 원. 그거는 진짜 알아봐야 돼요. 보험사 직원한테.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자기들이 몸이 안 좋다니 약을 지어 먹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험회사 직원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텔레비에 나왔대요. 모디법이 뭐냐 하면 이제 차를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났으면 이제 상대방이 피해자가 내가 지금 입원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이제 받아내니까 법이 생긴 게 이거를 이제 블랙박스나 이런 걸로 내가 다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내가 돈을 좀 지불해야 되는지 국가서에서 그걸 돌려서 보면서 정말 이 충격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270만 원까지 가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국가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경우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안 줘도 된다. 줘도 된다. 이제 이렇게. 워낙 이런 게 많으니까. 네. 근데 어제 그게 벌써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우리도 처음 봤는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친구 전화 와서 그걸 알아봐라. 근데 제가 사고가 나는 지금 2달 전에 3달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또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말들이 괘씸한 거예요. 괘씸하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그냥 괘씸한 거죠. 갑자기 괘씸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하기를 그럼 좋아 내가 경찰서에서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봐서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고 뭐를 조금 정당하게 밝힐 수 있으면 내가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내가 주고 싶은 건 그 사람을 떠올려서 내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 괘씸한 것도 시비한 건가요? 근데 괘씸한 거는 습이죠. 네. 그거 오늘 어떻게 하겠어? 놔둬야 되지.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가거든요. 또 생각을 날 때는 괘씸해도 자꾸 놔두면은요, 이 놔두는 습관이 생기면 시비심, 놔두는 게 시비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괘씸하다는 것이 어느가 그런가 하면 또 그거 시비하거든요. 했으면 했는 거예요. 그건 과거심이잖아. 이미 과거심,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생각은 과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 놔두는 것이 자꾸 오래 가면은 시비가 사라지는데 어떨 때는 갈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 이경화 그 약사, 건선백관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약을 지어가지고 얼마 먹도 안 하고 그 효과 없다면서 막 그 블로그에 올리고 막 고발한다 하고 돈을 500만 원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탄수한테 물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 아니, 그렇게 망상치는 인간을 갈아야지요. 갈아야지. 세상에, 그저, 드물어 되겠지만은, 자꾸 순하게 받아들이면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해결해야 되고, 정당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만 좀 미워하지 말고, 좀. 그거는 자꾸 내 흘려보내면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또, 그때는 뭐 괘씸하지. 어떤 놈. 나오는 돈이 뭐, 땅에 썼나. 나도 가끔 이 정부들 옷에 하는 거 모아갖고, 괘씸해가지고, 나도 속으로 가끔 하는데. 근데 그때뿐이라. 그러니까 그때 느낄 뿐이지, 삶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들어도 좀 억울하게 당하실 수 있는 건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마음 수양하고 당해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게 이제 공에 빠져. 경찰에 가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되,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 거기에는 휘둘리지 마라. 그렇죠. 네. 쿨하게 진행하라. 근데 휘둘리지 말아라는 게 맞는 게, 네. 근데 아직까지 공력이 먹고 못 알아가 휘둘리게 되잖아. 자기도 모르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휘둘린 거예요. 그거 다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있어서 휘둘리더라도. 네. 어떤 것이든 시비하지 말아요. 그 일체처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만나는 것도 일체처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만나잖아. 아, 휘둘리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일체처라. 거기도 무심하라는 거죠. 바깥에만 무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도 같이. 이게 이제 일체처의 무심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사실 처음에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렇게 서지거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뭘 하다가 내 스스로가 창피스러움을 느꼈잖아. 네. 그러면 나를 자학하지 말고 네. 아, 창피스러움 마음이 나네. 네. 그것만 이제 자기가 봐도 되는데 네. 그걸 이제 그 경허선사의 파전 얘기에 비유하면은 딱 맞는데, 지금 같은 얘기가 똑같지만 수업에서도 얘기한 거지만은, 경허선사가 어느 날 이제 그 제자 망공한테, 야, 너, 파전이 없을 때 어떡하노?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야 있으면 먹고 없으면 참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야, 너 참 공력이 되게 높다. 내가 앞으로 너를 따라 배울게. 하고는, 나는 말이야, 니만 공력이 안 깊어서 먹고 싶으면 못 참거든. 그래서 좋은 밀치를 구하고, 좋은 깨시를 구하고, 좋은 파시를 구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가. 깨를 잘 볶아 기름을 만들고, 미실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번체를 구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빼거든. 그 말에 망공이 등골이 쓰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망공은 무용에 빠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날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인연에 응해서 내가 할 바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이제 돈이 굉장히 쪼달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친하니까 돈 좀 빌릴 수 있겠다 싶어서 돈을 이제. 그런데 의외로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전혀 빌려줄 것 같지 않은 친구가 딱 빌려줄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 친한 친구한테가 빌려줬는데 안 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함도 있지만 한편은 부끄러워 창피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파전부가 없는 거야. 결과는 자기가 알 수 없는 거잖아. 그것들은 뭐, 털만 되는 거라. 부끄러울 것도 없고. 뻔뻔해져요. 이걸 좀 깨달으면 좀 뻔뻔해지면 뻔뻔해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1초면 차려고도 모르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 차선을 안 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순간에는 모든 걸 모아가지고, 물론 기억 저편에는 못 끄집어내가지고 더 못 쓰지 몰라도, 그때 끄집어낸 생각 가지고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과 안 맞아가지고, 충돌을 일으킬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걸 할 이유는 없죠. 근데 세간법이 이제 그렇게 자꾸 창피한 걸 만들어 놓으니까 모양을 따라다니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는 부끄러운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나도 사실 약간의 도덕범죄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고 좀 이렇게 남들이 그냥 좀 이렇게 똑똑하다 잘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왜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즘은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대처를 할 때 저같이 그냥 예, 알아보는 것도 알아보는 거죠. 사람이 반면에 시비를 하거나 비교를 하니까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이렇게 뭐 이런 방법도 알아봐라. 뭐 누구한테 물어봐라. 그거 그래 물어봤나.
뭐 하길 이렇게 했나 다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더라. 근데 그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약간 그게 무기공이 빠져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걸 굳이 무기공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거예요. 굳이 무기공이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해도 자기가 아무렇지 않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런데 부글부글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거는 이제 말에 참아라 이런 말에 걸려서 제가 무기공에 빠진 거죠. 근데 절로 그렇게 된다면은 무기공이 아니고 절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 주위에서 막 그러죠. 처음에는 제가 그래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자꾸 들어오면서 제가 어떤 감정이 올라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그 상관없습니다. 그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변하는 게 우리인데 뭐 마음이 변했다고 뭐 거기 나쁠 게 없잖아요. 실제로 저기 부산에 그 법회할 때 지금은 사람이 고생이 안 되고 많아지만 어떤 한 사람이 치과 의사인데 그냥 어떻게 의사가 두 명이고 그 학원장이 한 사람 왔었는데 이 치과 의사가 옛날에 이제 또 법을 공부한다고 스승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그 스승이 이제 그 스승도 해보겠죠. 내던 스승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답시고 한 1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 뭘 했냐면은 떡차 있죠. 떡차. 보이차 떡차. 그게 한 개에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요. 그걸 갖다가 몇억 원치나 이제 쌓아놨는데 그걸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스승이. 그런데 이 모든 돈을 스승 종량기가 스승 기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승 마누라가 내 거다가 다 같이 차버린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잖아요. 스승을 보고 줬는데.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유상이 되어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내한테. 그런데 자기 같이 제자들 모임 중에 한 사람은 야, 그래도 스승의 유가족인데 뭐 참지 하고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법적으로 소송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내가 묻길래 누구 다 해도 돼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이게 좋다 나쁘다. 거의 없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둘 다가 찝찝할 때 있잖아요. 하나게 되죠. 이게 제일 골치 아프거든. 그때 예,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때 동전 던졌어요. 네, 그럴 수 있지만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법륜스님식의 판단인데, 이제, 하나는 법륜스님인가, 아줌마가, 시아버님이 돈을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전에도 계속 빌려달라고 그러고, 만 원 빌려달라고 아무도 갚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답이 걱정이에요. 빌려줄 만한 돈이 있으니까 걱정되지요. 10억 빌리려고 하면 걱정 안 되잖아요. 난 10억이 없으니까. 그렇게 딱 적정선에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500만 원이고 50만 원 같으면 그것을 빌릴 수 있겠죠. 여기 아주 곤란한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빌려주려고 하니까 아깝고,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명성에 먹이 가고, 시합을.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아까우면 요것도 먹고, 요것도 먹기 싫으면 돈을 주고, 하나만 하고 싹 닦으세요.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때는 판단을 지어야 돼요. 양손에 뚝 들고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두 마리 통째요, 이거는. 그 판단은 본인이. 본인이 해야죠. 근데 조언을 구할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조언을 구했을 때, 가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결과가 나중에 일어났다면 이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때 내 인연이 그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늘 이해로워요. 그게 바로 매 순간 사는 거죠. 일체체의 무시. 네, 일체체의 무시. 근데 일체체가 법이에요, 사실은. 일체체 따르고 법. 왜냐면 전부 다 법이니까 내가 매 순간 인식이 가는 곳이 다 법이잖아요. 그 일체체가 법이라. 그게 마음법이다. 그게 선생님 서울법에 그 돈을 띄는 그이 타이틀이에요. 그렇죠. 일체체의 무심한 것이 해탈이죠. 기가 막힙니다. 네, 기가 막히죠. 그 말을 하고 오늘 했는 말도 같은 말도 있어요. 이게 육조단경하고 흐름이 비슷해요. 그게 모든 것이 내가 해놔놓고도 설사 옳고 그러다고 시비했다 하더라도 그건 첫 번째 화살이거든요.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지 않으면 된다. 내 해놔놓고 내가 잘했니 못했니 이러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면 이미 했는 거잖아.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이게 인간들에게 굉장히 이 알미 많아 그래. 축구 같은 거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오리를 뭐 이렇게 붙잡아가 잘 찰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고쳐놔야지. 이 세상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축구 차고 단순한 게 인생이 아니거든. 온갖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해놔도 엉뚱하게 와가지고 그 망가뜨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모든 것이 제일 무심하게. 지금 방금 이런 생각을 이건 하나의 낭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그 제목이 별법인데 그 36가지 곱하기 하여튼 수만 가지 이제 그렇죠. 이분법 속에 우리 인간이 사는 그럼. 이제 뭐 하여튼 여기 뭐 아무 뭐 예를 들어서 고등과 구분 뭐 기쁨과 승리라는 두 개의 쌍이 있는데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설사 대법을 우리가 알아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신경을 안 쓰면 대법이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대법인 것은 우리가 자꾸 건드리니까 그게 대법으로 계속 존재를 하지 않느냐. 그럼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죠. 그게, 결국 우리 생각이 문제예요. 그게 맞아요. 생각으로,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오늘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법이 네. 전부 우리 생각 안에서 존재하고 그렇죠. 그 자체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스님 처음은 어떤 거 추울 때 추위에 뛰어들고 더울 때 더위에 뛰어든다. 이 말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 추위와 더위를 추울 때 춥다 하고 더울 때 하지만은 네. 그게 의미를 안다는 거죠.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 보통 살 때는 어떤 일을 하면서 별로 의미 안 되잖아요. 밥을 지을 때도 뭐 쌀도 안 치고 다 하지만은 이게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그 한선영도 뭐 교재를 준비하거나 학생들과 얘기할 때도 강의할 때도 이게 물론 강의를 이건 좀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그 전체적으로 갈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잖아요.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 양해를 다 하면서도 아무런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오늘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요. 네. 딱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는 게 대법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시비라는 게 대법이 사라지는 거죠. 대법 자체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게 마치 일체 힘주라고 해서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우주 삼단에서 없는 게 아니지만은 내가 시비를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존재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남은 스님, 참 잘 쓰는다. 남은 스님이 그냥 오늘 갖고 있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의미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죠. 내한테서 의미가 뚝 떨어져야 돼. 내가 시비를 안 하면 수만 가지가 다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모든 자체가 한꺼번에 나왔다. 그렇죠. 한명이죠. 그게 이 마음의 원리거든요. 심리 치료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원리가 많지만 결국은 이 마음 하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원리만 딱 알아버리면 끝나버려요. 그것이 별이라다, 별이. 거물의 별이 있잖아요. 거물을 이렇게 잡아갖고 탁 던지면 거물 줄이 이 별이거든. 그거 딱 걸렸다 보면 쫙 펴지잖아요. 그거 딱 끝을 잡고 있는 게 별이거든. 그거만 딱 잡아버리면 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원리만 딱 알면은.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일체 지자여 일체 성자라, 일체 성자여 일체 지자라 같은 것이 바로 그게요. 뭘 알았어요? 마음을 알아요. 인간이 짓는 모든 마음. 그렇게 낱낱이 그렇게 잎을 보고 잎을 가지고 나무를 하려고 하면 모르지요. 뿌리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뿌리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잎 하나를 가지고도 이 나무가 건강하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 상태를 보고는 그것을 종합해서 깨달아버립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 탁 되는 것이 깨달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향음지하는 돌 던지는 소리로 딱 소리를 깨달았고 부처님이 새별 보고 깨달았고 뭐 누구는 손가락에 보고 깨달았고 뭐 그런 거죠. 선생님 거기 꽃 김춘수예요. 예. 그 꽃이라고 일러 부르기 전에는 그냥 있었는데 몸짓이었는데. 네, 몸짓인데 부를 수 있으면 꽃으로 다 왔다 이랬잖아요. 그 사람은 꽃으로 불러주니까 내한테 꽃으로 왔다. 네, 그게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냥은 그냥 사물 그냥 그대로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거꾸로 말하잖아요. 중생은 생각이 전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있는 몸짓을 봐야 되는데, 네, 그 친구는 몸짓을 있는 걸 꽃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 좋다, 나쁘다, 하잖아. 실제, 예. 선생님 말씀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방법. 11법을 하지 않는. 예, 예, 뭐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예. 그렇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맞습니다.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은 깨닫는 방법이고, 시비하는 것도 깨닫는 거지만, 시비 분별하는 것은 보임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오후 수행이 시비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비가 다 떨어져야 공부가 끝나거든요. 일체가 한법이라 해도 망상 부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저기 부산에 직심서위원이라는 사람, 요즘은 또 몰라도, 그 사람이 한때 평지풍파를 일으키더라고요. 직심서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3년 전이니까. 그 사람 덕분에 사실 내가 입원했을 때, 가스토리에 올렸을 때, 부산 무심 서는 사람들이 내한테 연락을 많이 왔죠. 그 사람이 내를 막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한소 쓰겠다고 댕기면서 다 시비하고 댕기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깨닫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비심을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나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시비하지 마라 하면, 예, 그래놓고, 남자는 이 시비하지 마라 하면 왜 시비하나? 이제 시비하지 마라 하면 들어오면 막 시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하는지 왜 모르죠. 그게 이제 황범위가, 오늘 또, 어젯밤에 전화 와서 망공 온다 해놓고, 안 오네. 나쁜 말이죠. 망공하고 술자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법회를 그때 끝나고 저쪽에서 했습니다. 우리 삼겹살 먹었던 집, 지하에서 했습니다. 그때 설한을 하면서, 곱창에서 얘기하면서, 이 분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황범위가 하는 말이, 법을 모를 때는, 지 기원대로 막 시비하고, 법을 좀 알고, 법을 지고 막 시비를 한다. 그렇게 그때 망공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게 움찔해가지고, 덜 됐어요. 막 못 듣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뭐든지 쥐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위에 한 물건 던져놓지 말아라. 이걸 잘못 알고 세상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시비할 건 시비해야지. 방법처럼 그렇게 망상을 부리고 나무든 공짜로 물러가면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그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니, 중식이 들었는데 주면 자기 마음에 뒷거리 없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쓰지 마라. 네. 잡대를 쓰지 마라.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시비분별하는 게 조금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시비분별은 시비분별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일어나는 시비분별은 괜찮아요. 적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아리아식이 진망화합식이라 했잖아요. 그 당연히 시비물이 다 올라오죠. 조화나 뿌리면 다 올라오죠. 그 뿌리라. 그 다음에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두 번째 화살에 대해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나도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 그래서 꽃을 보면 예쁘다 하고, 발에 가시가 찔리면 아프다 한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화살까지 맞는다. 꽃을 보면 예쁘다 하고는 그것을 집착해서 가지를 하고, 가시가 찔리면 아프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짜증을 내고 가시를 원망하고 그걸 놓아놓은 사람을 원망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생각은, 대부분 사람은 첫 번째 생각만 하잖아요. 뒤에 생각은 안 하잖아. 그냥 하고 시작하잖아. 길 가다, 집에서 일하다가 손 대고, 아이고, 하고 뜨거운 걸 물통하고 좀 있으면 이상하고 또 이만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이놈 무리 하고 두고두고 안 그러거든요. 보통. 이것이 평상시 삶처럼 큰일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1차선을 막 가다가 2차선이 좀 빨리 가고 싶고 2차선이 이제 비어있는 것이 막 가는 사고가 나서 사람들 대부분을 가면 그때 2차선 그대로 갈 때 지가 알았냐? 자기가 무슨 실인 줄 알아요. 사람이. 모르니까 그걸 봤지.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도전을 봐야 돼요. 아, 일어날 인연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없는 인연은 없어요. 병원에 있어요. 세상에 이 우주는 안 되는 건 없어요. 인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이 됐는데 없다 아닙니다. 인연이 되면 반드시 생기죠. 인연이 된 것 같아도
마지막 인연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우전에 있는 것만 있지 없는 건 없습니다. 옛날 파라메리스에 예?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건 없다고. 그리스 파라메리스에 아. 플라톤 전에 예. 그게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있다 하는 걸 세우니까 없는 게 생기는데, 이 우주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없다는 게 없어요. 있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엄밀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니까 있다 하는데, 그걸 다시 뒤집으면 안 되는 거는 없어요. 우주에는 안 되는 건 애초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됐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망상을 짓고 있는 거라. 그건 안 될 일이야. 이렇게 안 된다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면은 후회나 시비가 없죠. 원래 그렇고 인연이 여기까지고 인연이 여기까지 거예요. 아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될 일만 되고 있죠.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보이고 안 생겨.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되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고 그래서 사띠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법을 알면 세상이 참 재밌어요. 마음이 점점 깔아낸다.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남자에게 하다고 그래. 가을은 남자에게지. 이쯤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